나이 들수록 지혜로운 사람의 하루 루틴 5가지. 정약용의 인생 명언. 하루를 다스리면 일생이 편안하다. 정약용 선생이 남긴 이 한마디는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는 거창한 성취나 화려한 업적보다 오히려 평범한 하루를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행복한 노후란 거대한 무언가를 이루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작은 일상 속에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할 줄 알며 하루를 정갈하게 마무리하는 그 평범한 습관들 속에 진정한 삶의 지혜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는 남을 다스리는 자보다 위대하다. 이 말은 곧 타인을 변화시키려 애쓰기보다 자신의 하루를 어떻게 채우고 비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이 들수록 더욱 빛나는 5가지 하루 루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 명언이 되어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삶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 루틴은 아침의 짧은 명상입니다. 우리는 이 명상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면 세상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이 아침이라는 시간이 예전과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침이 그저 바쁜 하루를 시작하는 출발점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아침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정약용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무척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새벽마다 일어나 단정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오늘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나누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마음속 잡념을 내려놓으며 오늘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이 아침 명상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몸은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 지난날의 후회, 자녀들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등 노년의 마음은 여러 감정으로 복잡합니다. 이런 마음을 정리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일이 저절로 밝아지느니라. 아침에 단 5분,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창밖으로 들려오는 새소리,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며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외부의 자극보다 내면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 평화는 아침의 고요한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뉴스도 메시지도 잠시 미루십시오. 대신 편안한 자세로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려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평온하게, 다정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정약용이 보기에
아침의 이 작은 명상은 곧 하루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이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말도 흔들리지 않고, 말이 흔들리지 않으면 행동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정갈해지고 그런 하루가 모여 행복한 노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아침을 어떻게 여는가가 그날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하루를 다스리면 일생이 편안하다는 진리는 바로 이 아침의 짧은 명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루틴은 하루에 30분 걷기입니다. 아침의 명상으로 마음을 정돈했다면 이제는 몸을 움직일 차례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매일 산책을 즐겼습니다. 그는 걷는 것을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사색과 관찰의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산과 들을 거닐며 자연의 이치를 배우고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던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걷기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건강 측면에서 걷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장과 폐, 근육을 고르게 단련시킵니다.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등 노년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걷기만 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보기에 걷기의 진정한 가치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곧 세상과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집 안에만 머물면 생각도 좁아지고 마음도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 천천히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지나가는 이웃과 눈인사를 나누고 길가의 작은 꽃 한 송이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느니라. 작은 걸음을 무시하는 자는 큰 길을 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단순히 목표 달성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 자체가 한 걸음 한 걸음의 연속이며 그 작은 걸음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이룬다는 삶의 지혜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도 걷기를 통해 풍성해집니다. 공원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얼굴을 익히는 이웃들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몽예만 나누다가 점차 안부를 묻게 되고 어느새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는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따뜻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걷기의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30분,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 근처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으십시오. 굳이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호흡에 맞춰 편안한 속도로 걸으면 됩니다.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대신 주변을 관찰하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나무의 변화를 느껴보십시오. 정약용은 걷기를 통해 자연의 순리를 배웠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며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오면 휴식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면 가을과 겨울의 시기입니다. 무성하게 활동하던 여름은 지나갔지만 이제는 열매를 맺고 지혜를 쌓는 시기인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걷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몸이 움직여야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하루가 즐겁습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몸을 다스리는 자는 마음도 다스릴 수 있느니라. 오늘부터 30분 세상과 연결되는 걸음을 시작해 보십시오. 세 번째 루틴은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 한 줄 보내기입니다. 아침의 명상과 걷기로 몸과 마음을 정돈했다면 이제는 인간관계를 돌볼 차례입니다. 정약용은 평생 편지를 통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그는 가족, 제자, 벗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과 감사, 격려가 담긴 마음의 선물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나이가 들면 관계는 점점 좁아지기 쉽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녀들은 독립하며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는 기다림이 아니라 가꿈이니라. 스스로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 어떤 관계도 깊어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곧 나이 들수록 수동적으로 관계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관계를 돌보아야 한다는 삶의 지혜입니다.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은 관계를 돌보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심지어 마트 직원이나 버스 기사님까지. 우리 일상은 타인의 작은 친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나이 들수록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감사가 곧 행복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우울증이나 불안도 적다고 합니다. 또한 감사를 받은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점심 무렵 잠시 시간을 내어 오늘 또는 최근에 내게 도움을 준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문자든 카카오톡이든 전화든 상관없습니다.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어제 반찬 나눠줘서 고마웠어요.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난번 병원 같이 가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큰 힘이 됐어요. 요즘 자주 전화해줘서 고마워. 내 목소리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런 짧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정약용은 편지를 쓸 때 항상 진심을 담았습니다. 그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상대방을 진정으로 생각하며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 관계는 평생 이어졌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돈도 집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나를 아끼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 그 따뜻한 관계들이야말로 행복한 노후의 가장 큰 버팀목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감사의 말 한마디로 더욱 단단해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감사가 큰 인연을 만드느니라.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하였으니 감사의 말은 천냥보다 귀하니라.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감사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노년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루틴으로 오후 시간은 정리와 정돈을 통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아침과 오전을 의미 있게 보냈다면 오후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채워야 합니다.
정약용은 오후 시간을 정리와 정돈에 할애했습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글을 다듬고 하루의 일들을 차분히 마무리했습니다. 그에게 정리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어지러운 생각들을 정돈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정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물건과 기억을 쌓아왔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고, 마음속에도 다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 정리되지 않은 기억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공간도 답답해지고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을 정리하면 안도 정리되느니라. 물건을 비우면 마음도 비워지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청소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지혜이며 특히 나이 들수록 필요한 지혜입니다. 오후 시간, 하루 중 가장 여유로운 때에 집 안 한 곳을 정리해 보십시오. 거창하게 대청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서랍 하나, 내일은 옷장 한 칸, 모레는 책장 한 켠, 이렇게 작은 공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정리하면서 오래된 물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입었던 옷, 자녀들의 어린 시절 사진, 친구에게서 받은 선물, 여행지에서 사온 기념품들, 이런 물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필요 없는 것,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깝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관점에서 보면 비움은 곧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여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집 아닌 물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집착과 후회,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기쁨과 감사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정리하면서 발견한 쓸만한 물건들은 이웃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책은 도서관에 기증하고, 옷은 자선단체에 보내고, 생활용품은 동네 이웃과 나누십시오.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면 물건도 정리되고 마음도 가벼워지며 인간관계도 더욱 풍성해집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간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필요한 것만 곁에 두고 나머지는 과감히 비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방은 늘 정갈했고 그의 마음도 맑았습니다. 그는 물질에 집착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욱 풍요로울 수 있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화려한 옷, 비싼 가구, 넓은 집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정리와 정돈을 통해 얻어집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비움이 곧 채움이니라. 덜어낼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자유로워지느니라.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여유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오후 작은 공간 하나를 정리하며 마음을 덜어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한결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번째 루틴은 잠들기 전 오늘 잘한 일 한 가지 떠올리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인자 하루의 끝. 잠자리에 들기 전의 시간은 무척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오늘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일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차분히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그는 113성,
즉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아본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자기 위로입니다.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내가 잘한 일, 의미 있었던 순간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되 부족함보다 채움을 먼저 보라. 잘못보다 잘한 것을 먼저 헤아리면 마음이 평안해지느니라. 이것은 곧 긍정적 마인드의 중요성을 강조한 인생 명언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자신에게 엄격해지기 쉽습니다. 오늘도 별로 한 게 없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나? 예전 같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 생각들은 우울과 불안을 키울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명상을 했다. 잘했어. 오늘 30분 걸었다. 대단해. 오늘 친구에게 감사 문자를 보냈다. 좋은 일이야. 오늘 서랍 하나를 정리했다. 뿌듯해.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오늘 내가 한 긍정적인 행동 하나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누워 불을 끄기 전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짚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잘한 일 한 가지는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했던 순간, 맛있는 식사를 했던 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던 순간, 손자와 전화 통화했던 순간, 햇살을 받으며 산책했던 순간, 이런 작은 순간들 하나하나가 모두 잘한 일입니다. 그 순간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도 잘할 거야. 정약용은 유배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매일 밤 자신이 이룬 작은 성취들을 되새겼습니다. 오늘 책을 한 장 더 읽었다. 제자에게 편지를 썼다. 마을 사람들을 도왔다. 이런 작은 일들을 떠올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사일기 또는 긍정회상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긍정적인 일을 떠올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면의 질이 좋고 다음날 기분도 더 좋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과거를 자주 돌아봅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아볼 때 후회와 아쉬움만 떠올린다면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대신 좋았던 기억, 감사한 순간, 뿌듯했던 일들을 떠올린다면 마음은 따뜻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자는 내일을 잘 시작할 수 있느니라. 오늘의 작은 기쁨이 내일의 큰 힘이 되느니라. 이것은 곧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는 습관이 행복한 노후를 만든다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단 1분, 오늘 내가 잘한 일 한 가지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칭찬해 주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평안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노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도 무심히 지나가고 있는 이 작은 하루가 모여 위대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은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아침에 짧은 명상 30분 걷기, 감사 한 줄 보내기, 오후에 정리정돈, 잠들기 전 긍정 회상.
이 모든 것이 작고 평범한 일상의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강도 작은 시냇물에서 시작되고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자라나느니라. 작은 것을 경시하는 자는 큰 것을 이룰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곧 작은 습관들이 모여 위대한 삶을 만든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행복이란 어느 한순간의 큰 성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평범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작은 순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가 진정한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화려한 것 하나 없는 평범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평범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웠습니다. 아침마다 마음을 가다듬고 매일 걸으며 자연을 관찰하고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며 관계를 돌보고 방을 정갈히 정리하며 마음을 비우고 밤마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유배지에서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하루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5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한 가지부터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 명상이 좋다면 내일 아침 5분만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걷기가 좋다면 오늘 오후 30분만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감사가 좋다면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전해 보십시오. 작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의 노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인생 명언을 수백 개 외우는 것보다 작은 습관 하나를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거창한 계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하루의 반복에서 옵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다스리면 일생이 편안하고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이 평안하니라. 작은 습관이 큰 삶을 만들고 작은 감사가 큰 행복을 부르느니라.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니라.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내일 하루는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작지만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삶의 지혜를 실천하며 작은 감사와 긍정으로 하루를 채우십시오. 그렇게 보낸 하루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은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루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곧 인생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작은 습관 하나씩 실천하며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을 밝고 따뜻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노후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